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Fault Classification and Timing Prediction based on Shipment Inspection Data and Maintenance Repo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라는 2023년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추락 검사 데이터와 유지 보수 보고서를 활용해서 고장 분류 및 시점 예측을 하는 연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2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면 생산이 중단되고 납기 지연 및 수리비 증가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장은 장비 운영사의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장비 제조사의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장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비 유지 보수 전략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장비가 고장 난 후에야 수리하는 사후 보전이 일반적이었고, 이제 잦은 고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보전, 나아가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고장을 예측할 필요한 경우에만 정비하는 예지 보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지 보수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 보전은 장비가 고장 난 후에 수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고장 직전까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고장이 나면은 장시간 생산이 중단된다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예방 보전은 미리 정해진 주기마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해서 고장을 예방하는 방식인데 돌발 고장을 줄여주지만 불필요한 정비 비용과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멀쩡한 부품을 너무 일찍 교체하는 과잉 정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지 보전은 장비의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고장 시점을 예측하고 필요할 때만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최소한의 정비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총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예지 보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장비 곳곳에 다양한 센서,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온도, 습도 등의 센서로부터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지 보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을 진단하거나 예측을 하는 데 수행합니다. 예측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도 수백 개의 센서를 통해서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모으고 이러한 이제 예지 보전 플랫폼에 저장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예지 보전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예지 보전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한 연구에서 590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결정 트리, 그 SVM,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시켜 장비 고장을 탐지했고 높은 정확도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거나 센서 데이터의 가변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류기를 앙상블해서 고장 탐지 성능을 높이는 등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예지 보전에서도 여러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고장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 예지 보전의 한 분야로 남은 수명 예측 분야의 최근 영향도 짚어보면 기존에는 장비를 구성하는 복잡한 부품 간의 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간의 기능적인 종속성과 시간 변화에 따른 추이, 시계열 의존성을 모두 반영한 안료의 예측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예로 센서 시퀀스 데이터를 입력으로 했을 때 속성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 LSTM 모델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장비 각 변수의 중요도와 이제 시간적 의존성을 모두 고려해서 장비의 남은 수명을 예측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템포럴 CNN 기반의 이제 잔존 수명 예측을 통해서 긴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기존 LSTM 등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법들은 장기 시계열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잔존 수명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새로운 접근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지 보전의 최신 동향으로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입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혼합 기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동적 PCA로 차원을 축소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트 디시전 트리 모델로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이제 반도체 밀링 공정의 방대한 센서 스트림 데이터에서도 고장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운영 일지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예지 보전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2022년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CPPS 환경에서 비정형 로그 데이터로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PDM 연구는 정형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나 로그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대부분 장비 운영 단계의 센서 데이터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출하 검사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지 보전 연구는 거의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지 보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보통 장비 운영사에게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비 제조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장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지 보전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관점에서 이 예지 보전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필요했습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장비가 출하될 당시에 검사를 통해 거친 장비의 상태 데이터와 이제 유지 보수, 고장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운영 데이터가 없이도 예지 보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장비 제조사 입장에서 예지 보전을 수행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하 시점 데이터는 장비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고장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예지 보전을 위해 새로운 데이터 결합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본 연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비 제조사 주도의 예지 보전 방법론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즉 제조사가 운영 데이터 없이도 수행 가능한 초기 예지 보전 기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둘째로 높은 예측 성능을 달성합니다. 실제 반도체 데이터 실험을 실증해서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비 초기 상태의 중요성을 검증합니다. 운영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출하 데이터만으로 높은 성능을 낸 것을 보아 장비 초기의 품질 상태가 향후 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요 고장 요인을 규명합니다. 향후 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변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제조사가 출하 단계에서 해당 요인들을 개선해서 품질 문제를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전체 예측 모델 개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크게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장비 출하 검사 데이터와 유지 보수 이력 데이터를 확보를 해둡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변형을 진행하고 최적 변수 비율 도출 단계에서는 모델 입력 변수로 사용할 이제 최적 어, 변수의 비율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발생 분류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장비의 고장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또 고장 시점 예측 모델을 학습하여서 최초 고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예측 모델 구축 단계에서는 이 두 모델을 계단적으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지 보전 모델을 완성합니다. 이 전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장비 출하, 그러니까 설치되는 시점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운영 단계가 아예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지 보전을 구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부터 얻은 세 가지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출하 검사 보고서는 반도체 생산 장비를 출하할 때 수행하는 모듈별, 부품별로 검사를 진행한 이력 데이터입니다. 약 4,000개의 검사 항목에 대한 측정 값이 있고
206대 장비의 추라 검사 결과가 확보되었습니다. 유지보수 보고서는 실제로 장비 운영사가 이 206대 장비를 가동한 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진행한 정비 이력 데이터입니다. 수식 기간 동안 206대 중에 60대 장비에서 약 1000건의 유지보수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 세부 내용, 고장 원인이나 조치 결과 등을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는 각 검사 항목별로 허용 범위, 상한치 등의 기준 정보를 나타냅니다. 추라 검사를 진행할 때 합격 판정을 위한 기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앞서 준비한 데이터에서 추라 검사 데이터 약 4천여 개의 변수 중에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상수인 변수들은 제거하고, 또 도메인 전문가의 판단으로 고장과 상관없는 변수들도 미리 제외해서 분석 효율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제 약 1000개 정도의 유지보수 검사 데이터는 앞서 말한 어, 합격 기준, 그러니까 하한가, 어, 상하한가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 정보로부터 새로운 파생 변수들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센서 값이 허용 범위 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기준 대비 여유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기준 대비 센서 측정 값이 기준 대비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가진 파생 변수를 후보 변수에 포함을 시켜서 어, 어, 시- 후보 변수에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전처리 및 변수 생성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모델에 투입할 변수 후보군을 만듭니다. 다음은 이제 변수 선택과 모델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비 데이터는 관측치에 비해서 변수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변수 축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 중요도에 기반 선택을 수행합니다. 정상 장비와 고장 장비의 그룹 간의 분포 차이가 큰 변수들은 중요한 변수다라고 간주해서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고른 중요 변수 후보들을 중요도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변수 개수를 100%에서 5% 단위로 줄여 나가면서 어떤 변수 비율에서 모델 성능이 최적인지를 탐색합니다. 모델의 검증은 교차 검증 기법을 베이스로 하는데,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리브 원 아웃 교차 검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06대의 장비 중에 한 대를 테스트용으로 빼놓고 나머지로 학습하는 것을 206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장비를 한 번씩 검증해 볼 수 있어서 데이터가 적을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또 고장 분류 모델과 시점 예측 모델 모두 리브 원 아웃 교차 검증 방식으로 성능 검증을 진행을 했고, 변수 비율 최적화에도 동일한 절차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변수 세트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었고, 예측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째는 고장 분류 모델로 장비 출하 후에 실제 운영 중에 고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입력으로는 앞서 설명한 출하 검사 보고서에 다양한 검사 항목 값들이 사용이 되었고, 이제 레이블은 해당 장비의 유지 보수 보고서를 확인해서 운영 중에 만약에 고장 발생 이력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6대 장비 중에 60대는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1, 146대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0 레이블을 가지게 되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둘째로 고장 시점 예측 모델은 장비 출하 후에 최초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일수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입력 변수는 출하 검사 데이터에 동일한 검사 값들을 사용하고, 종속 변수는 유지 보수 보고서로부터 확인된 첫 고장까지의 기간을 1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회귀 모델의 경우에 고장이 실제로 발생한 60대 장비에 대해서만 학습을 수행하였고, 성능 검증 역시 리번 아웃 교차 검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2단계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을 계단식으로 결합한 것을 이제 통합 2단계 예측이라고 하는데, 먼저 1단계 분류 모델을 통해서 향후에 고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를 먼저 선별하고, 그 한정된 장비들에 대해서만 2단계 회귀 모델로 최초 고장 시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분류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장비는 굳이 고장 시점을 예측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고, 이 장비는 언제 고장 날 것인가 라는 현장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통합 모델도 역시 XGBoost 등 트리 기반 모델로 구현이 되어 있고 두 단계에 걸쳐서 출하 시점만으로 두 가지 예측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비 제조사가 제공할 새로운 고장 예측 서비스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서 언급한 데이터셋과 모델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추라 검사 데이터셋은 총 약 4천여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대규모 데이터로 센서 측정값과 장비 설정값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설정값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공정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특정 파츠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공급 전원 상태 등 이제 추라 반도체 장비 추라 검사 항목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 이제 유지 보수 데이터는 고장 및 정비 이력의 주요 필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각 레코드에 주문 납품 정보라든지 장비 실결자라든지 고객사의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 그리고 고장 유형, 그리고 수리 조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건의 유지보수 레코드가 하나의 고장 사례에 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라 검사 데이터는 206대 장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중 약 60대 장비에 대해서 고장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 고장 장비 비율이 146대 60으로 약 2.5대 1 정도 비율의 클래스 불균형을 띠고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모델 학습 시에 염두에 두어야 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F1 스코어 등을 주요 지표로 선택해서 한쪽 클래스에 치우친 상황에서도 정밀도와 재현율을 균형 있게 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운드 스코어 파생 변수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 바운드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센서 측정값 x라는 특정한 값이 해당 센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계산 방법은 경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먼저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그 x라는 값이 그 구간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과 하한 사이의 구간 길이를 1로 볼 때 x가 하한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상한으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비율을 고려할 수 있고,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그 중에 더 작은 값을 바운드 스코어로 정의해서 상한에 가깝든 하한에 가깝든 가장 임계치의 그 스펙선에 근접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관측 데이터 중에 최소값을 하한으로 간주해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현재 값과 상한 사이의 거리 비율을 바운드 스코어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한만 있고 상한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관측치의 최대값을 상한으로 삼고 현재 값과 값과 사이 거리 비율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운드 스코어를 도입함으로써 각 센서의 데이터들이 출하 당시의 품질 기준, 우리가 세워놓은 품질 기준 대비 얼마나 여유 있었는지를 하나의 수치, 바운드 스코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결과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러한 바운드 스코어들은 향후 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선정이 되어서 장비 초기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JSD 스코어와 KS 통계량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지표는 모두 이제 정상과 고장 그룹 간의 분포 차이를 정량해 주는 척도인데 JSD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0부터 1 사이로 표시하는 지표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KL 다이버전스 값을 대칭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형한 거리 개념입니다.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면 0이 되고 완전히 다르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KS 통계 같은 경우에는 두 누적 분포 함수 간의 최대 거리로 정의가 되고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포 선 간의 가장 큰 격차를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이 클수록 두 분포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 본 연구에서는 어,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는 범주형 변수도 있고 수치형 변수도 있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의 중요도는 JSD 기법으로 JSD 지표로 그리고 수치형 변수의 중요도는 KS 통계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정상군과 이제 고장군을 의 발생 빈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기준으로 두 그룹의 빈도가 크게 차이 나는 변수일수록 JSD 값이 높게 산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해당 변수가 고장 예측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수치형 변수에 대한 정상군, 이제 파란색 선과 고장군, 빨간색의 누적 분포 함수를 나타냅니다. 누적 분포 함수 사이에 최대 세로 거리가 곧 이 KS 통계량이 되고 이 거리가 클수록 그 변수는 고장 여부에 따라서 분포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예측 중요도가 높은 변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JSD 및 KS 지표를 활용해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중요 변수 후보군을 선정하고 변수 선택 단계에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활용된 모델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델들을 사용해서 고장 분류와 시점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트리 모델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부스팅 계열 모델인 XGBoost, RightGBM, CapBoost를 활용합니다. 이제 결정 트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해서 if, else 형태의 분기 규칙을 학습하는 트리 구조의 모델입니다. 이해와 해석이 매우 직관적이고 데이터 전처리가 비교적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트리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과적합, 오버피팅으로 이어지는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러한 다수의 결정 트리를 백인 기법으로 묶어서 예측하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학습을 할 때 각 트리마다 훈련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복원 추출 방식으로 재샘플링을 해서 트리마다 다르게 학습을 진행하고 최종 예측은 모든 트리의 이제 투표 결과 보팅을 통해서 집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트리들이 갖게 되는 과적합, 오버피팅 경향을 좀 상쇄함으로써 전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은 이제 여러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앞선 트리가 맞는 오차를 이제 다음 트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앙상블 기법으로 이렇게 약하게 학습된 학습기들이 순차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점차 강력한 예측 성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스팅의 구현으로 많이 쓰인 알고리즘들이 XGBoost, RightGBM, CapBoost 있는데 계산 효율이나 범주형 변수 처리 등의 측면에서 각기 개선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 모두 이 네 가지 트리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성능 비교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통합 2단계 예측 시 XGBoost 모델을 채택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출하 당시 수행한 설비 검사 데이터와 실제 운영 중에 기록된 유지 보수 데이터를 연계해서 트리 기반의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출하 데이터는 장비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이 상태 정보가 향후에 장비의 고장 발생 유무와 고장 시점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먼저 분류 모델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이제 출하 데이터 성과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장비가 과연 고장이 발생할 것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여부를 판별하게 되고 고장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된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회귀 모델을 적용해서 그러면은 최초의 고장 발생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추정하는 2단계 예측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성능 평가 지표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은 그러니까 분류 모델의 성능은 정확도와 정밀도, 그리고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와 같은 지표들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 정답을 맞춘 비율이 되고 가장 직관적인 성능 지표가 되고 그의 프리시즌은 모델이 고장으로 예측한 장비들 중에 실제로 고장난 장비의 비율, 그리고 리콜 값은 재현율이라고 해서 실제 고장 장비들 중에서 모델이 제대로 고장을 탐지해낸 비율을 뜻합니다. F1 스코어는 이때 이 프리시즌과 리콜 데이터의 조합 평균으로 나타냅니다.
두 지표 간의 균형적인 성능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데이터 불균형 상황에서도 모델을 종합평가하기에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장 장비의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큐러시뿐만 아니라 F1 스코어까지를 주요 지표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회기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로는 어, MAE 절대 오차 평균과 RMSE 제곱 평균에 대한 오차들의 제곱 평균에 대한 제곱근 값을 사용했습니다. MAE는 해석하기 쉽고 직관적이며 오차의 크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넣는가를 나타내고 RMSE는 오차들의 제곱 평균의 제곱근이 되다 보니 각 예측의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큰 오차에 대해서는 더욱 큰 페널티를 부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MSE가 MA보다 큰 영향을 가지게 되고 이때는 이제 두 지표 간 차이가 클수록 뭔가 큰 대형 오차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지표 모두 값이 작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은 의미하게 하게 되며 해당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의 평균 절대 오차와 어, RMSE 값을 함께 보고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 변수의 비율에 따른 모델 성능 변화를 확인해 보면은 앞서 변수 선택 단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연구에서는 중요 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해 변수를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5% 단위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고장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전체 변수의 약 70%를 사용할 때 70%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어, 그 F1 스코어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70% 이상의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 성능 개선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너무 많은 변수를 넣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증가해서 모델이 과적합하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제 고장 시점 예측 모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상위 15에서 30% 정도의 핵심 변수들만 사용할 때 MAE가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15%만 사용했을 때 MAE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변수를 10% 수준까지 더 줄이게 되면 오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면 모델의 과적합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너무 적은 변수로는 중요한 정보까지 잃게 되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장 분류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트리 기반의 네 가지 모델을 모두 실험하였고 각 모델이 최적 성능을 보인 변수 사용 비율에서 그때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라이트 GBM은 변수 70%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보였으며 네 가지 모델 중에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습니다. XG 부스트는 변수 30% 기준에서 라이트 GBM과 유사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였었고 캡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 45% 기준에서 다른 모델들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나머지 3개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모델들보다는 조금 성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정확도 93% 수준 그리고 F1 스코어 91%의 수준을 이제 변수 10% 기준에서 해당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특정 이제 뭐 라이트 GBM이나 XG 부스트가 가장 우수한 정확도와 이제 F1 스코어를 보여주긴 했지만 나머지 모델들도 큰 차이가 없이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는 추락 검사 데이터만으로도 향후 고장 발생 여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클래스 불균형 상태에서도 모든 모델이 F1 스코어 90%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뭔가 데이터에 내재된 고장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 단일 예측으로 장비의 고장 발생 여부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장 시점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회귀 모델 평가에서는 MA와 RMSE 두 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하였고, XG 부스트 모델은 변수가 30% 기준일 때 가장 낮은 RMSE,
기록해서 예측 오차가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변수 15% 기준 사용 조건에서 가장 낮은 MAE를 보였는데 RMSE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이 경우 이제 몇몇 큰 오차 사례들이 들어가서 RMSE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판단합니다. 캡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 45%의 변수를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라이트 GBM은 변수 70% 기준일 때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확인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제 예측 모델을 적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모델과의 비교를 해보면 베이스라인은 이제 예측 모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출하 후 고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냥 이제 과거 평균치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첫 고장 시점에 MA는 약 151일에 이르고 RMSE 기준으로는 216일을 넘어옵니다. 따라서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는 베이스라인 모델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해당 모델을 적용하면은 랜덤 포레스트 기준으로 MA는 약 74%의 성능 개선이 그리고 RMSE 기준으로는 약 75%의 성능 개선을 보여 예측 오차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한 모델이 초기 고장 시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뜻이 되며 장비의 초기 출하 데이터만으로도 시간 예측이 가능함을 강력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통합 2단계 예측의 모델 성능입니다. 통합 모델에서는 분류와 회귀 두 가지 조합 모델 조합을 사용했고 여러 알고리즘을 평가한 결과 XGBoost 기반의 통합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GBoost 통합 모델은 MAE 기준으로 57.751, RMSE 기준으로 81.781의 예측 성능을 보였는데 어, 이게 이제 통합 모델 중에 가장 낮은 오차가 되고 다만 이 값이 이전 슬라이드의 단일 회귀 모델들의 성능보다는 약간 높은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합 과정에서 분류 1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실제로는 고장이 나지 않을 장비까지 고장 예측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2단계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베이스라인 어, 그러나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여전히 MA 기준으로는 56.29%, RMSE 기준으로 57.99%의 개선으로 여전히 오차를 절반 이상의 오차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 따라서 완전한 엔드-투-엔드 통합 예지 보전 모델로서도 본 접근법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분류와 회귀를 계단식으로 결합한 두 단계 모델을 통해서도 장비 운영 데이터 없이 초기 상태만으로 향후 고장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모델로 선정된 XG 부스트 모델에 대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리드 서치까지도 수행을 진행하였는데요. 학습률과 트리 개수, 최대 깊이를 조절해서 조합별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튜닝 결과 일부 조합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는 F1 스코어 기준으로는 약 0.5% 포인트, 그리고 MAE 기준으로는 약 4.4일 감소한 성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큰 폭은 아니지만 세부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튜닝 과정에서 눈에 띈 점은 깊은 트리보다는 얕은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튜닝된 통합 XG 부스트의 F1 스코어는 93%대, 그리고 MA는 약 53일 수준으로 조합 결과 중 가장 우수했고, 이를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서도 예측 정확도를 추가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모델에서 어떤 변수들이 고장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분류 모델에서의 탑 10, 그리고 시점 예측 모델에서
탑10 중요도의 변수 목록을 비교했는데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등장한 변수가 7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류와 회귀 두 과제에서 모두 핵심적인 변수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한 이제 변수 중요도의 지표가 잘 동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바운드 스코어와 같이 센서 값이 출하 당시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를 나타내는 파생 변수도 이제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 모두 탑10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출하 시에 센서 값이 허용 한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가 향후 고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시점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 제조사는 중요한 변수로 식별된 요인들을 출하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변수 중요도 해석을 통해서 향후 고장의 근본 원인 인자들을 파악하고 장비 설계나 검사 프로세스에서도 해당 요소들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품질 향상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 해당 연구에서는 출하 검사 데이터와 유지 보수 데이터만으로 장비 고장 여부와 최초 고장 시점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을 이용해서 기존 대비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운영 데이터 없이도 제조사 주도의 예지 보전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수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향후 고장의 근본 원인 요인들을 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비 설계와 검사 단계에서 해당 요인을 관리, 개선함으로써 선제적 품질 향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운영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초기 출하 데이터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단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결합해서 복합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예지 보전 성능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확장 및 일반화로 더 많은 장비와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모델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더욱더 범용적인 예지 보전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도 향후 연구의 하나로서 시계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고장 시점 예측의 정밀도를 높인다거나, 또한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기법을 도입을 해서 고장 원인을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향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